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장애 학생들이 알아야 할 4차 산업과 변화하는 직업세계 이해 강의를 맡은 정광식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는 정말 변화하는 세계가 맞아요. 특히 이제 AI를 기반으로 해서 엄청난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과 그리고 좀 필히 좀 알아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달려볼게요. 제 소개는 간단하게 드릴게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좀 이야기 말씀드리면, 저는 역량개발연구소 정광식 대표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현재 한국직업방송에서 강의를 좀 찍고요.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에서 취업역량개발 겸임교수로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를 졸업하시면 어떤 일을 좀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내가 희망하는 직업은 앞으로 이제 사라지는 건 아닐까, 없어지는 건 아닐까, 혹시 이런 고민은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살아남을 직업은 또 어떤 것이 있고, 유망한 직업은 또 어떤 게 있을까? 아마 이런 고민들은 우리 장애 학생 여러분들도 늘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최근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핸드폰을 그냥 제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그 안에 있는 플랫폼을 하나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업 전략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는 제조업만을 기반으로 해서 무언가를 해나가는 시대들은 저물어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제조업 자체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AI나 소프트웨어라든지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업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직업들이 사라지는지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단순 반복적인 일들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장애 학생들은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반대로 엄청난 기회가 될 거예요. 실제로 이동이라든지 이런 게 불편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온라인이라고 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혹은 더 접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자고 할 때 그 기회는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직업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솔직히 선생님도 아직은 어떤 게 더 명확하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애플이라든지 페이스북, 그쵸? 인스타그램 등등 주요 기업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지금 실업률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대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온라인으로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실제적으로 회사에 출근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전체의 30%가 줄어드는 회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재택근무나 혹은 온라인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 장애 학생들에게는 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제가 생각할 땐 오는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단순 반복이라든지 규칙적이고 정형화되거나 혹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그런 일들은 이제는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많은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대부분의 일들은 이제 AI를 통해서 대체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라져가는 직업들이 많아질 텐데 그 중에서도 AI도 혹은 컴퓨터도 혹은 기계도 안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냐면 단순 반복적인 일인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거예요. 쿠팡에서 하는 단순 포장, 분류 이런 부분들은 기계조차도 이제 안 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시대죠. 대부분의 일들은 AI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거나 혹은 뭔가를 배우고자 할 때는 실은 구글이나 네이버에 가면 대부분의 지식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어디를 특별히 가서 뭐 정말 열심히 찾아야만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은 이제는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배우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지식들은 온라인 AI, 챗 GPT라든지 구글 바드라든지 여러분들이 잘 쓰고 있는 지금 이러한 AI 챗봇에 몰려서 들어가고 하나로 농축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시대가 됐죠. 그럼 우리한테 남아있는 건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사람,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만 이제 남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무서운 세상만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조금씩 천천히 한번 알아볼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직업이라고 했을 때 먼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던 것들이 번역가, 캐셔, 격리, 그 다음에 공장 근로자, 비서 등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직업들이 모두 다 사라졌나요? 아니죠.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무서운 세상이에요 라고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살만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이라고 했을 때 당장 내가 2년 후에 졸업인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없어질까 하면 어떡하나 100% 다 없어질 일은 없고 줄어드는 건 너무나도 사실일 거긴 합니다.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살아남을 직업이라고 해서 화가, 운동선수, 그 다음에 영화감독, 작가 이런 일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대망의 1위로는 연예인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살아남을 것이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최근에 보시면은 대체되는 직업들이 어떤 게 있었죠? 그죠? 아나운서. 실제로 방송에서 하는 아나운서가 어떤 일을 했냐면 본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AI 로봇으로 만들어진 아나운서가 실제 방송을 했고요. 최근에 미국 헐리우드에서는 영화 배우와 작가들이 파업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왜 파업을 했냐면 본인들의 얼굴, 표정, 이런 행동들을 컴퓨터에 넣어서 통째로 사가는 거예요. 싼 값으로. 만약 그 사람이 성공을 했을 때 벌 수 있는 돈보다는 확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쵸? 왜냐면 그 사람이 성공했다면 말이죠.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챗 GPT라든지 AI 프로그램에 원하는 작가의 글로 뼈대를 만들고요. 그 안에 글을 쓰게 되면 정말 쉽게 나오는 현상들이 너무나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헐리우드 배우들과 작가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이거 못하게 해주세요. AI 프로그램 못 만들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실제로 파업을 했고요. 그 파업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약간은 조정의 단계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최근에 제가 핸드폰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AI가 실제로 저를 상담해 주었고요. 그 부분에 어색함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어떤 서비스를 가입하고 제 주민번호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동의를 얻는 데까지 정말 신기하게도 사람인지 AI인지 저는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처음에 지금부터 AI가 서비스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내용, 즉 통화 내용 과정에서는 정말 이게 AI인가 사람인가 저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된 기술로 현재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세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만큼 지금은 예전과는 다르게 연예인이나 창의적인 일에 대해서 대체가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대체가 되어가고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기에 대한 직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찾고 만들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하나 볼까요? 앞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사람이 그렸을까요? AI가 그렸을까요? 네, 보통 여기까지 제가 물어보면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다 눈치를 채셨죠. 네, 바로 AI가 그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논란이 그런 논란이 아니고 이런 논란이 있어요. 야, 이거 사람이 그린 게 아니니까 이거는 상을 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반대로 야, 사진 한번 잘 생각해봐. 정말 사람 눈으로 찍어? 아니잖아. 실제로 사람이 사진기를 갖고 찍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사람이 AI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엔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논란이 일었던 실제로 수상을 한 작품입니다. 하지만 의견은 많았던 거죠. 이러한 창작의 작품들도 이제는 AI가 그려주는 시대가 됐어요. 때문에 정말 많은 직업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도. 실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강사예요. 제가 회사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 2월에 제가 사람을 뽑으려고 했어요. 직원을 채용하려고 했죠. 그런데 뽑다가 멈췄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월 200에서 300만 원을 줘야 가능했던 일이 챗 GPT를 활용하면 월 2만 원이면 해결이 됐던 거죠. 더 중요한 거는 굳이 2만 원도 들이지 않고도 공짜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디자인도 혹은 그림도 혹은 글도 모든 것들이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100%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느 정도 야 이걸 공짜라니 자 이게 공짜라니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퀄리티가 나오는 작품이나 그림이나 글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줄어든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코로나 전에 제가 주로 거래하던 거래처가 있었어요. 그 거래처의 사장님께 얼마 전에 제가 다시 전화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뭐 책자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기 위해서요. 그런데 폐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원래는 디자인을 한 장을 하게 되면 포스터라든지 이런 걸 한 장을 만들게 되면 약 10만 원의 돈을 받고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캔버스라든지 망고보드에 들어가면 본인이 원하는 퀄리티의 그림을 월 2만 원이면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그분을 쓰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자, 지금 디자인은 이만큼 대체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이버에 있는 마케팅 이런 내용들도 마찬가지예요. 블로그를 하거나 SNS를 하거나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면 그려줘요. 그것도 공짜로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빙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쓰시면 실제로 금방 그림도 만들어줍니다. 강아지와 고양이의 합성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진짜 개 고양이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조금 더 다른 느낌으로 만들어줘. 어두운 느낌으로 만들어줘. 혹은 밝은 느낌으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그에 따라서 그림을 만들어줍니다. 정말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직업들은 빨려 들어갈 겁니다. AI 챗봇이나 여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챗 GPT죠. 혹은 구글 바드에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마무시한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될까요? 네,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을 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예전에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1901년과 1913년에 대한 사진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1901년 뉴욕 맨하탄의 사진은 말과 마차들이 오고 가는 그런 거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동차가 생기면서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차를 운영하던 사람들은 이제 직업이 없어질 거니까 어떡해? 야, 자동차 좀 막아줘 라고 해서 실제로 자동차는 마차보다 빠르게 달리면 안 돼라는 그런 법들도 10년 동안 유지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볼게요. 마차에서 자동차로 산업이 대체가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굶어 죽었나요? 아니죠.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가 생김으로 인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 혹은 자동차를 수리하는 엔지니어 등등 다른 여러 가지 직업들도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겁만 먹을 건 아니에요. 새로운 산업이 온다라는 것은 새로운 직업과 새로운 환경이 또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전만 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이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직업 세계는 어떻게 될 거냐? 정말 어마무시한 세계가 될 거냐? 네, 맞아요. 실은 앞으로 약 10년 정도 후에는 지구에서 일을 하는, 즉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의 50%는 프리랜서가 된다고 합니다. 프리랜서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즉 뭐냐면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 자유롭게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일거리를 스스로 따오셔야 되는, 영업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죠. 즉 개인 회사라고 보셔도 조금 이해하기에는 편하실 거예요. 그만큼 자기에 대한 능력이나 이런 게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곧 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시대는 빨리 변화하고 있고요. 어쩌면 10년 후에 특정한 회사에 소속되어서 정규직으로 일하시는 사람들은 반대로 일을 못하는 사람,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시대가 빨리 변화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근거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변화들이 있어요. 앞에 보시면 숨고라든지 크몽이라든지 프리랜서 사이트들입니다. 실제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디자인, IT, 영화, 마케팅, 번역, 글쓰기, 주문 제작, 그다음에 직무 영역, 운세, 심리검사 등등 대부분의 부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리랜서 사이트인데요. 정말 많이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즉 대학생들도 이런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거래하는 거래처의 사장님도 대학생인 적이 있었어요. 아직은 학교에서 그 공부를 하기 때문에 비싼 값이 아닌 싼 값으로 경험이나 경력을 늘려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크몽이나 이 숨고 사이트에서 가입을 하고 실제로 영업 활동을 하고요. 자기의 작품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경력을 쌓아가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이트들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그쵸, 굳이 막 이동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안에서 장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서로 거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건비는 낮아질 수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은 많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이트나 혹은 이러한 일들은 더 많아지겠죠. 조금 더 알아볼까요? 앞으로는 기계와 인간은 더 비슷해질 거고요.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실 거예요.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AI 강아지라든지 AI 관리, 즉 뭐냐면 노인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기계들이 만들어져서 보급이 되고 있어요. 말벗도 해주고 약 먹을 시간도 알려주고 하면서 오히려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서비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형화된 업무는 기계와 로봇이 빠르게 대처가 된다는 건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에 대한 근거로 대부분의 공장에서는 이제 로봇이나 기계 없이 사람만 쓰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건설 현장을 보셔도 아실 거예요. 거다란 크레인 타워가 무거운 철이라든지 자재들을 나르면서 그거를 조종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는 그런 트레인 기사만 남아있거나 몇몇의 소수 작업하시는 분들만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직업의 등장이 빨라질 거고요. 반대로 소멸도 빨라질 겁니다. 그만큼 돈을 버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리고 돈을 벌기도 힘든 세상이 올 거긴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빠르게 더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고 AI라고 하는 챗봇에 대한 부분, 디지털 기술을 몰라서는 안 되라는 거죠. 예전에는 제가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네가 희망하는 직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꼭 따야 돼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통계와 관련된 프로그램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상 편집이나 카드 뉴스나 이러한 영상 작업을 할 수 있는 역량들은 기본적인 필수 역량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통계 프로그램과 분석 프로그램.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영상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다룰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PPT 자격증이 없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고 못 쓰시나요? 아니죠. 다 이미 쓰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통계나 분석이나 혹은 그 영상 제작과 관련된 요 세 가지 역량은 필수 역량으로 어떤 사업이든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직업 세계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아이디어가 쉽게 사업화되거나 요즘에는 정형화돼서 사업으로 이어가기가 너무 쉬워진 세상이 되었다기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량 생산의 대량 판매가 아니고요. 소량 생산, 맞춤형으로 이어져 가는, 맞춤형으로 핸드폰도 만들고, 맞춤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숟가락도 만들고, 맞춤형으로 옷도 만들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혹은 모든 사람의 개성이 존중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에 대한 대비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커다란 변화 중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얼마 전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하겠다라고 하는 승인을 요청했던 게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미 FDA에 승인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게 승인됐을까 안 됐을까요? 당연히 이때는 안 됐었습니다. 하지만 자꾸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가는 거예요. 즉 얼마가 지나지 않으면 우리 뇌에도 이제 칩을 심고 학습되는 게 되게 빨라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이끌어가는 그런 세상에 꼭 살아야 되느냐? 꼭 그것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다른 변화들도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AI가 기본이 되겠지만 로봇을 만들거나 무인 항공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한강을 건너는 드론 택시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변화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죠. 특히 자율 자동차 분야는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자동차가 나오고 그 안에 반도체들이 들어가고 모든 부품들이 이제는 반도체화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라든지 관련된 SK하이닉스나 이런 회사들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신약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면서 사람의 생명은 더 오래 살 수 있고 실제로 약들도 보급들이 빨라질 겁니다.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보시는 것처럼 유망산업이라고 하면 이 틀 안에서 많이 바뀌는 현상들을 보게 될 거예요. 어떤 특정한 하나의 직업이 유망하다라고 해서 그거 시작해야지 라기보다는요. 지금처럼 커다란 산업 자체를 보시면서 하나에 연결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직업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직업들이 유망하냐? 그래도 뽑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앞에 이러한 직업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앱 개발자, 그쵸? AI 코딩과 관련된 부분이나 그 다음에 사람의 감성과 기술을 겸비할 수 있는 의사나 간호사. 실제로 앞으로는 의사만 남는다 뭐 이렇게 하면서 소위 말해서 그 초등학생부터 의사 대비반, 의사 대학 준비반 이렇게 하는 그런 교육들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앞으로의 미래 시대가 불분명해져 가고 있고 하나의 기술이 아닌 여러 가지 직업들을 융합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 이외에 뭐 재무관리사, 시장조사 분석가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떤 걸 잘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안에서 선택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겁니다. 자, 가지각색의 모든 직업을 소개해 드릴 수 없는 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는 그걸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미래 직업을 생각해 보시는 거. 그리고 AI와는 이제는 뗄 수가 없다. 혹은 로봇과는 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곧 온다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올 수 있는지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